네, 생활 속 의료 팁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김전입니다. 시화병원 척추신경외과 최효정 과장님 자리해주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화병원 척추신경외과 최효정 과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디스크 얘기하시려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만성 질병이잖아요. 우리 아빠도 그렇고 주변 어른분들이 허리 디스크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꿀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구조명인데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뼈가 이게 추체라고 하는 뼈인데 이 추체하고 추체 사이에 있는 판이다 그래서 추간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맞습니다. 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 이제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 하다가 허리를 돌리거나 이러다 갑자기 삐끗하면 이거 허리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MC분이 얘기하신 그런 것만 가지고는 디스크 증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1년에 한두 번은 일회성으로 2, 3주 아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는 디스크라고 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근육통이겠죠. 물리치료, 약물치료만 하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통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주증상은 다리 쪽에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척추 뼈 사이즈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허리에서 나가는 요 신경이 전부 다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처음에 이 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으면 감각신경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통증이나 저림증 이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제 오래되거나 또는 병이 더 진행이 되거나 해서 신경 손상이 더 가속화가 되면 더 악화가 되면 운동신경 손상이 오죠. 그래서 다리에 마비나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을 거의 하기가 힘들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자율신경계에 손상이 와요. 자율신경계는 4번, 5번이나 5번 꼬리뼈 5번 이 아래쪽에 이제 말의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신경이 말총이라고 하는 건데 말총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심하게 눌리면 소대변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자율신경 손상까지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응급으로 척추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 마비총 증후군. 이거는 8시간 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소대변 장애가 와서 영구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못 봐서 배에 뚫어서 소변을 봐야 된다라든지 변이 새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 손상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의사가 보는 문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통증 정도라든지 통증의 부위 어느 정도 심한지 의사가 하는 이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방사선 검사로 이 척추의 배열을 본 다음에 어디가 좁아져 있는지 관절뼈는 노화가 됐는지 손상이 있는지를 보고 있게 되면은 정밀 검사 뼈와 뼈 사이 그 물렁뼈라든지 신경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R 검사를 하시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저희 아빠도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다 보니까 그 거꾸리 아시죠?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거를 샀어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 치료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는 치료가 있어요. 이 견인, 그러니까 당긴다라는 거잖아요. 물리치료 중에 이제 이렇게 당기는 치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압력이 좀 줄겠죠. 물론 견인 치료로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물렁뼈는 한번 튀어나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자꾸 이제 주기적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이 압력이 줄니까 신경 자극이 줄어서 통증이 줄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 하면은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제 허리 디스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뭐 수술하면은 절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경과가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 오시면 어떤 마비총증 같은 그런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 디스크 환자가 10명이면 8분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셔서 시간이 좀 걸리셔서 그렇지 적응을 해서 잘 사세요. 뭐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걸 해도 안 되고 어떤 시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로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켜보고 대부분 이제 겁을 먹고 병원에 안 오시는데 일단 단계적인 그런 방법을 하고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적인 방법 없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겁 먹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빨리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이죠. 네, 이제 너무 병원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서 물리치료하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프시면 일단 꼭 병원을 내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에서 50대라는 소식에 전 조금 놀랐거든요. 이 젊은 층에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30대, 5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연령대 엄청 낮아졌네요. 이 생활이 현대화되고 하다 보니 이제 운동 부족이 가장 크겠죠.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은 또 너무나 자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항상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더 못하시게 되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뼈 물렁뼈의 손상을 좀 더 가속화시키게 되겠죠. 척추 디스크 압박을 주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추간판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높은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좀 불러드릴게요. 이 엎드려서 책 보고, TV 보고, 과자 보고, 뭐 친구랑 통화하고 이런 엎드린 자세가 가장 압력이 높습니다. 가장 안 좋은 자세고, 그 다음으로는 어르신들 고스톱 자세. 쪼그려 앉아서 좌식으로 고스톱 치는 자세가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그 다음에는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누워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압력이 높은 순서대로 쭉 불러드리는 건데, 이 중에 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고스톱 자세라든지 이 엎드려서 책 보고 있는 이런 자세는 솔직히 노력만 하면 누구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안 하거든요. 현대인은 생활하면서 절대 앉아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3, 40분 하시면 꼭 10분, 20분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루에 최소 30분, 1시간이라도 고강도의 운동은 아니더라도 저강도의 운동, 뭐 걷기, 경보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근력을 좋게 만들어서 척추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척추 근육을 좋게 만들어주면 힘을 좀 길러주면 예, 노화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누구도 노화를 막을 수 없지만 지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평생 병원에 안 오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운동도 하시면서 평생을 재밌게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